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M7의 실적 발표들과 함께 FOMC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이 트레이더들,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게 왜냐하면 오늘 이제 BOJ 시작하고 그 다음에 FMC 연달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우리 고용지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미국의 고용지표가 연달아서 이번 주 오늘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수 목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쭉 연달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테슬라, 알파벳 이어서 이번 주에 4개사의 그런 실적 발표가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기술적인 변동은 있을지언정 지금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매우 깊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경고망동하지 말고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변동성의 원인 중에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일본 은행의 정책 변화로 따르는 엔화 강세, 또 엔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엔캐리 자금의 어떤 청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엔화 강세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어요.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부 사실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엔캐리 하는데 맨날 이제 헷갈린다 들어보면 이제 심플한데 캐리 트레이더라는 거는 엔화 같이 저금리, 싼 금리로 그렇죠. 돈을 빌려서 고금리, 멕시코 페소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금리 채권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차익을 먹는 이것이 이제 캐리 트레이드인데 가장 지난 한 5년에서 7년 사이 각광받는 게 엔화를 빌려서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엔화가 강세로 급반동하면서 레버리지 펀드에서 순엔화 포지션이 2011년 이후에 가장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수준으로 한 5만 7천 계약 가까운 것이 지난 2주간 그러니까 순매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놓고 보면 아직은 순매도 포지션이긴 하지만 최근 2주간 레버리지 펀드 매니저들을 긴장시키는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일본이 우리가 이걸 왜 주목하냐면 일본이 글로벌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같은 중앙은행들도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엔화 베이스의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아베의 인기는 엔화 약세와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이걸 비춰봤을 때는 엔화 약세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의도했던 바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옛날에 무슨 그 아베의 세계의 가지의 화살, 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대담한 통화 정책, 그쵸. 그러니까 돈 많이 풀어갖고 그 사이에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 있었던 소위 전혀 활력이 없었던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 사실은 이제 그것이 그 기본적인 이유였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아베 이후에 이 기시다 총리가 들어온 직후에 글로벌 코로나 직후에 이게 전 세계의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이게 복병을 맞은 거예요. 이게 물가가 안정적이면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양적 완화가 큰 문제가 없는데 인플레이션을 만나면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단 2년 만에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제가 역개월로 그린 겁니다. 네. 내려오면 달러 대비 엔화가 올라가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걸 표현한 건데 요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방향 지난 2년 한 반 만에 엔화가 115엔에서 최저가 162엔까지 가치가 하락했거든요. 대략 한 40% 절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사실 이러면 수출업자들조차도 이건 부담스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급변가 그 안정적인 엔화의 약세는 좋지만 급격한 엔화 약세는 심지어는 산업군에서조차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너무 약세를 보이니까 이젠 기시다 내각 오히려 엔화 강세를 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기시다 내각이 인기가 너무너무 없거든요. 지지율이 지난 2년, 그러니까 2022년 10월에 기시다 내각이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 그 소위 지지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 하면 국정 수행 평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긍정 부정 보시면 붉은색 선인데 부정적인 평가가 정확히 2022년 여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최근 들어서는 30%를 뚫고 완전히 내려서 지금 한 25%까지 완전히 내려와 버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일본에서는 내각제지 않습니까?
보통 현 그 내각의 인기가 30% 미만으로 내려오면 보통 조기 총선을 실시하고 교체 여부, 신임, 재신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늘 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장에서 보면은 기시다 내각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와 동반된 이 지지율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엔화 강세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엔화 약세라는 거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이게 호재일 텐데 인기가 왜 없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한정돼 거죠. 있다. 그러니까 도요다가 이런 기업들이야 당연히 좋겠지만 네. 문제는 일본 엔화를 들고 해외 나가서 써야 되는 일본 국민들은 다 가난해진 거죠. 2년 만에 갑자기 똑같은 돈을 거의 40%를 더 내야 됩니다. 더 내야 되니까.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 14,000원 주고 사야 되면은 엄청 비싸진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2년 반 동안 느끼는 것이 나는 해외에 나가면 가난해졌어 이거죠. 특히 일본은 지금 노령화돼 있고 은퇴자들이 해외 나가서 많이 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난해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지금 기시다 내각의 인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걸로 우리나라하고 제가 한번 비교해 봤는데 해외 출국자 수, 관광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출국자를 1월에서 5월까지로 연도별로 비교했는데 2019년 대비 우리나라는 코로나 직후에 완전히 반등을 해서 거의 94%, 거의 코로나 전 수준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측에 일본을 보시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도 회복은 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의 60%밖에 회복을 못했다. 제가 보기엔 대표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해외 나가면 돈 쓰기가 너무 힘 빡빡한 겁니다. 그럴 결론적으로 일본인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기시다 내각의 인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화 가치가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내수도 그렇고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 결정이 되겠죠. 일본은행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활력시키고 이걸 통해서 경제가 부흥하는 이것이 원래 그림이었는데 이것이 그 소위 그 인플레이션, 코로나발 인플레이션 복병을 만나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너무 벌어진 거죠. 이제 최근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일본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지금 여기서 기시다 내각 눈치를 보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너무 엔화 강세로 가면 미국 눈치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는 뭐가 뭐냐면 일본은행의 독립성에 의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더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에다 총리 입장에서는 총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데 지금 차트에도 열려 있지만 지난 4개분기 동안 이런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역성장했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생각보다는 지금 상당히 딱 중간에 끼인 상태라서 일본 은행의 결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엔화 강세가 더 간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오늘 내일에 결정이 돼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일본 은행은 또 내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변화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좀 가상화폐,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상당히 가상화폐에 대한 러브콜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비트코인 행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표변한 거죠. 네. 이게 옛날하고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토요일 날 이제 소위 그 비트코인 2024라는 행사에 트럼프가 참석을 했는데 이건 마치 트럼프 유세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약속들을 한 3가지 정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박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십자군 전쟁을 내가 종식시켜 주겠다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그 소위 박해하는 최선봉이 지금 SEC 우리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장이죠. 그 게리 갠슬러를 자기가 취임하면 첫날 바로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순교자라고 알려진 로스 올브리히트 이름도 어려운데 이분이 종신형 받았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로 다크 사이트 이런 데서 돈을 거래했다 이런 이제 나쁜 제목으로 종신형 받았는데 이분 감형하겠다. 이게 이런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잔뜩 던져주면서 기대감을 한껏 키워 올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했던 인물 또한 과거에 트럼프였거든요. 맞아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뀐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뭐 자신이 가상화폐로 돈도 벌어봤기도 했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젊은 층의 선거도 지지율도 좀 얻어야 되고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했을까요? 잘 지적해 준 딱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돈과 인기. 네.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딱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돈인데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불만이 많은데 우리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대통령을 밀어서 당선시켜서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소위 트럼프 진영의 기부금이 엄청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그 암호화폐로 받은 기부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345억 원. 어차피 미국은 돈의 전쟁입니다. 이 대선이.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모으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트럼프가 지금 이제 해리스 진영이 됐네요. 이전 바이든 진영과 해리스 합쳤던 그런 민주당 진영에 비해서는 자금을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 암호화폐 산업으로부터의 그런 기부금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에서는 상당히 고무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놓고 보시면 이 트럼프를 그 주인공으로 한 NFT 카드가 엄청난 열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아마 차트에 지금 그림 보이시면 알겠지만 저 안에 그 주인공이 다 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요. 어린이들 저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던 거 이것이 이제 디지털 NFT로 바뀌어갖고 저런 식으로 거래되는데 이게 그냥 이게 오픈만 되면 출시만 되면은 한 몇 시간 만에 완판이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인공으로 돼서 돈도 벌고 이걸로 인해서 자금도 모으고 인기도 올라가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표변에서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럼프의 러브콜이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이게 다 이제 특히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기대하시는 분인데 네. 이 미국의 아무리 전 세계 대통령이라 쓰는 미국 대통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트럼프와 바이든 시절 이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차트인데 트럼프는 당선 시에 전통 에너지 밀고 신재생을 박해를 했습니다. 네. 한데 왼쪽 트럼프 집권기에 정반대로 주가는 신재생 에너지 ETF는 급등을 했었고요. 파란색 선입니다. 전통 에너지 ETF는 급락을 했어요. 정확히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요. 정반대로 바이든 때는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은 신재생을 엄청 밀고 싶어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급락을 하고 전통 에너지는 급등을 했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트럼프가 또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부의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